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대략 10% 정도의 상승, SK케미칼 기준으로는 거의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친환경 플라스틱 테마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은 기사가 뭐 이게 뭐 AI 기사든 무슨 기사든 어쨌든 기사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그 기준에서 SK케미칼이 거의 선두주자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플라스틱 테마 이외의 그 석유화학 쪽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뭐 특별한 이유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지속적으로 빠졌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듯이 오늘의 상승도 큰 이유는 없는 그런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거래량을 뭐 전일 대비는 뭐 2배 이상 안 됐지만 전전일 대비 4배 이상의 거래량을, 평균 5만 주의 거래량을 20만 주를 거래량을 4배로 띄워놓고 약 10,000원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가져오면서 보인 매매 동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정으로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결국에 뭐 SK케미칼 주주분들도 아실 거고,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그 주체의 매수가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지고 멈추느냐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기금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물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4분기 기준, 저는 계속 분기 단위로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투자를 할 때 분기, 반기, 연 단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과연 어떤 주체가 매수를 했는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금융투자만 매수를 했다. 연기금은 사실은 몇만 주, 1만 주 이상, 사실은 17,000주 이상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오늘과 어제, 지난주 금요일 양 이틀간의 매수로 약 18,000주를 순매수하면서 거의 2만 주 넘게 매도했던 부분들을 마이너스 4,262주로 줄여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아직까지 시그널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차 잔고가 이틀 연속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50만 주,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물량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공매도도 여전히 그 최근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들의 숏 커버링이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 하루 오른 것 같고 그 숏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뭐 쫄아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에 꾼들이거든요. 꾼들인데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뭐 숏을 종료하고 다시 롱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시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했고 JP 모건이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그 MSCI 편출되면서 외국계 그 펀드 자금들이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가는 물량을 개인이 받느냐, 외국인이 받느냐, 기관이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보합하느냐, 아무도 모르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그 거래량이 적은 시장 소외주들은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 이벤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 이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왔듯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중간 선거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SK케미칼, 국내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 사실은 뭐 제주도는 이미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장될 거기 때문에 전통의 석유화학 회사인 LG화학, 롯데케미칼은 뭐 물론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화이트 바이오 부문이 전체 차지하는 매출의 극소이지만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 테마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시장에서 관심만 갖는다라고 하고 어떤 그런 관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3프로TV 같은 그런 영상 속에서 어떤 그런 테마를 만들어내면서 이 테마가 가지는 성장성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그냥 수급적인 상승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일 더 큰 상승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 기준 121선을 딱 돌파하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결국에 오늘 뭐 고점에서 2,000원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일본 기준 121선 위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금주에 만약에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1만 5천 원까지 상승을 좀 바래 봅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현재는 볼린저 밴드 중단선인 97,000, 98,000원 이 선을 지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주의 최저 마지노선은 98,000원입니다. 98,000원 이상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SK케미칼 주주분들 기분 좋으실 텐데요. 네, 저도 영상을 올린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내일은 조금 더 큰 상승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7.79%까지 상승을 했다가 94,300원, 3.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이평선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별도의 뉴스는 없었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 거품 빠지는 글로벌 바이오 엔데믹 전략 주가에 다 갈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오늘은 뭐 신풍제약도 상한가가 아닌 신풍제약 상승을 하고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뭐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의 상승은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3만 주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기관도 통으로 보면은 매수로 보입니다만 결국에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내일 그러니까 상승의 제한을 가져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차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물량이고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적게 나오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평균가와 종가의 갭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연기금의 매도 물량과 맞춰서 함께 합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 지금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봉 기준으로도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10만 5천원, 10만 4천원 정도, 10만 4천원 정도의 상승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한 달 이내에는 12, 3만 원까지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금주에 한 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하락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어떤 바이오 회사로서 그리고 CMO 회사로서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했을 때 적정 주가가 한 12만 원 정도였거든요. 12만 원 정도로 저는 스스로 판단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CMO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12만 원이 아마 이때 상장했을 때보다 따상했을 때보다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따상했을 때보다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12만 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현재는 반대로 지금 제가 생각한 적정 주가보다 더 밑에 있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노바백스의 원액을 생산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보다는 물론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을 했고 저는 그 생산 생산 캐펙스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현재는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는 뭐 서로 어떤 시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짧으면 3개월, 뭐 길면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탁 생산, CMO에 대한 계약 매출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mRNA 플랫폼에 대한 어떤 진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2만 원이 아니고 14만 원, 15만 원까지의 어떤 단기적인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바이오 투심이 한번 제가 최근에 안 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만 결국에는 다른 종목들이 어떤 투심이나 아니면 어떤 수급에 의해서 먼저 상승한 부분들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테마주라는 그런 어떤 옷을 벗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지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금일의 상승도, 최근의 상승도 이해하시기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고, 그리고 코로나19를 벗어나면서 어떤 CMO, 위탁 생산 바이오 테마주로서 새롭게 편입하고 또한 mRNA 플랫폼, 백신 개발 회사로서 다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